날씨가 오늘 되게 따뜻해서 제가 영상을 테스트하는 이유는 최근에 지금 미세먼지 관련해서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제가 작년 8월에 찍었던 앰모스피어 스카이 제품 리뷰 때문에 현재 에어 큐레이터라는 활동을 지금 하고 있고요. 사실 저는 집에서보다 밖에서 더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거의 아침에 6시에 나가면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이것저것 일 다 보고 들어오면 11시 정도 되는데 그래봤자 7시간 집에 있고요. 그 외의 시간은 보통 외부에 나와 있는데 집안 공기도 공기지만 바깥 공기가 지금 장난이 아니거든요. 오늘은 그나마 조금 나은 편인 것 같기는 한데 이런 날이 많지 않죠. 그래서 차에서 저는 생활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오늘도 이따가 저녁에는 광주를 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차에서 그러면 거의 3시간 반, 4시간 운전을 하고 가고 왕복하면 뭐 8시간은 차에 있는 셈인데 집에 있는 시간보다 훨씬 많아요. 솔직히 차에 있는 시간이. 미세먼지가 차에 있다고 약해지고 이렇게 뭐 봐주질 않죠, 저희를. 공기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편이라서 가정용 청정기 뿐만이 아니라 차량용 청정기도 현재 사용을 하고 있어요. 차량용 청정기 역시 앰모스피어 드라이브 제품이고요. 성능이 좋다 안 좋다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차량용 청정기에 관련된 어떤 사람들은 써봤자 필요가 없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지 않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제품을 쓰느냐가 참 고민이에요. 소비자 입장에서. 차량용 청정기가 그렇게 가격이 낮은 편이 아니거든요. 뭐 물론 3만원대 5만원대 이런 제품들도 있지만 제가 관심 있는 제품들은 그런 좀 저렴한 제품이 아니고 실제로 내가 사용을 했을 때 이 공기를 걸러주느냐 안 걸러주느냐가 중요하지 가격은 저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가성비, 가심비 뭐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 그런 단어들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정말로 건강을 생각한다면 저는 실제로 사용을 했을 때 정확하게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특정 회사를 제가 너무나 좋아해요. 좋아하는 이유는 제품을 너무 잘 만들어요. 솔직히 다른 것보다 우리가 어떤 제품을 썼을 때 내가 이 돈을 주고 과연 내가 원했던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가 사실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품을 잘 만드는 회사를 선호합니다. 누군가의 눈에는 편애한다고 보이실 수도 있지만 네, 편애하는 거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이 앰모스피어 제품보다 뛰어난 제품을 발견하지를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댓글들을 다 확인을 하고 조금 더 공부를 해보고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 많은 댓글들 중에 필터의 등급에 관련된 댓글도 많았고요. 그리고 0.3 마이크로미터까지 걸러낼 필요가 없다 라는 댓글들도 굉장히 많이 봤는데 옳다 그르다 라고 제가 할 수는 없지만 제가 판단하는 기준은 더 작은 입자를 걸러낼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몇 가지 논문들을 봐도 아주 작은 미세 입자가 위험하다. 이유는 이게 폐로 들어가서 폐포에 달라붙어서 나오지 않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너무 작다 보니까 이게 혈액 속까지 침투를 해요. 혈액 속에서 돌아다니면서 이 이것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미세먼지의 그 크기에 관련된 명칭이 서로 혼동돼 있는 것 같아요. PM10, 10 마이크로미터 이거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거보다 더 작은 PM2.5를 초미세먼지라고 하고 있고요. 그거보다 더 작은 0.3 마이크로미터 요거는 사실 측정하는 장비가 거의 없고요. 이 측정치를 알려주지도 않고요. 하지만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초미세먼지보다 작은 0.3 마이크로미터의 극초미세먼지라고 해요. 제가 막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초미세먼지보다 작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극초미세먼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제가 항상 확인하고 싶은 거는 이 0.3 마이크로미터를 걸러주느냐 안 걸러주느냐거든요. 이게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자체가 이게 뭐 황산화물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이 있는데 그 안에 그 아주 미세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철가루? 이런 좀 금속 가루들 역시 이 안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날카로워요, 얘네들이. 그래서 문제가 얘네가 폐포에서 안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 작아서 얘네가 폐포를 통해서 혈관을 타고 혈액 속으로 들어가서 혈관 안에서 얘네가 질환 발광을 하죠. 왔다 갔다 이 벽을 치면서 가니까 이 벽이 긁히는 거예요. 이 미세한 날카로운 입자들의 벽이 긁혀 나가는 거죠. 이러면 당연히 혈관이 약해질 거고, 젊은 사람은 사실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노약자들, 조금 약한 분들, 20대에서 50대 사이 중에서도 건강이 안 좋은 분들, 이런 분들은 이 입자가 어디 가서 혈관을 건드려서 혈관에 데미지를 줘서 병을 만들어낼지, 이거는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청정기를 쓰고 있는 거고요. 청정기를 만약에 쓴다면 디자인 혹은 가격이 중요했던 게 아니라 우선순위 첫 번째는 무조건 이 청정기가 제대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극초미세먼지를 걸러주느냐가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였어요. 그 다음이 가격일 것 같고요. 그 다음이 디자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선순위 1번을 충족하지 않으면 웬만하면 다 쳐냈어요. 쳐내고 나서 선택한 청정기가 앰모스피어라는 제품이고요. 지금 이 차에도 설치가 돼 있는데, 청정기의 가장 문제점이 광고 한 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 왜?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사실 눈속임으로 만드는 게 아닌가 라는 음모론을 가지고 있고요. 음모론보다는 저는 눈으로 확인을 하고 싶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제 영상들 혹은 댓글들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걸러준다, 안 걸러준다, 어떤 물리적인 수치, 광고에서 나왔던 거 혹은 논문들을 아주 제가 뭐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측정기를 사서 실제로 측정을 해보는 거였어요. 다른 유튜버 분들도 보면 이 측정기를 사가지고 측정을 하세요. 근데 그 측정 자체가 잘못됐거나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다시 다른 영상들 한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10 마이크로미터, 그러니까 PM10하고 PM2.5만 측정을 하세요. PM2.5까지 측정을 하는 측정기는 솔직히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어디서든 이렇게 구매를 해보실 수 있는데, 저는 그냥 간이 측정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성능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0.3 마이크로미터를 측정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요, 오늘 제가 또 보여드릴 거예요. 이 측정기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현재 한국에서 구매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3년 전에 이 제품을 찾았고요. 클린룸을 측정하고 클린룸을 관리하는 회사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 회사에서 올려놨던 제품을 제가 구매를 했고요. 구매를 하면서 그분들한테, 전문가들한테도 좀 많이 물어봤어요. 얼마나 유의미한 측정값을 내느냐, 어떻게 세팅을 해야 정확하게 내가 측정치를 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말씀을 좀 드려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세팅 자체를 지금 그분들이 해주신 상태고요. 보시면 0.3 마이크로미터, 2.5 마이크로미터, 5.0 마이크로미터, 이렇게 3개를 측정을 하고요. 이 제품은 현재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정가가 제가 알기로 1798달러? 그러니까 1800달러죠. 그냥 180만원. 환율로 환산하면 거의 한 200만원 정도 하는 측정기고요. 그만큼 정확하게 우리가 측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측정기의 측정값을 보통 신뢰를 하고 있고요.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가 아주 나쁘지는 않다고 이야기를 듣기는 했어요. 네, 보시면 0.3 마이크로미터가 4054. 감이 안 오시죠?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그럼 2.5를 한번 보시면 돼요. 2.5 마이크로미터가 18 정도예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현재 저희 차 안에 공기질은 매우 좋음이에요. 사실 이 정도면 0.3 마이크로미터 측정치가 2만 정도가 나오면 보통이고요. 지금 4054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4054면 일반적인 가정용 청정기 있잖아요. 가정용 청정기를 열심히 돌려도 방에서도 사실 4000 나오기 어렵거든요. 더 좋은 청정기 있으면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보 좀 해주세요. 제가 무조건 측정을 한번 해볼 테니까. 그래서 최근에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제도 차량용 공기청정기 의미 없다, 쓸 필요 없다 라는 기사를 제가 봤는데요. 그 기사를 보고 되게 저는 피식 웃었죠. 왜냐? 저는 측정치를 봤기 때문에. 거기서 9개 제품을 측정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음이온식 이런 거는 거의 효과가 없고, 그런 건 사실 3만원 5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런 거는 뭐 진짜 의미가 없고, 그나마 필땡 회사 제품이 제가 알기로 15만원 선에서 20만원 선 사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제품이 그나마 가장 좋았는데 그 역시도 기본적인 수치를 맞추지 못해서 의미가 없다라는 기사를 썼어요. 늘 전 그런 고민을 해요. 왜 이 앰모스피어 제품은 그 라인업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 제품이 안 좋아서 안 들어갔을까 라는 고민을 해봤을 때, 안 좋아서 안 들어갈 이유가 없죠. 안 좋으면 무조건 넣어야죠. 왜냐면 비싼데 안 좋기까지 해. 당연히 까야죠.
그러지 않아요? 이거 비싸요. 얘 드라이브 44만원이에요 무슨 가정용 청정기도 뭐 20만원대가 있는데 차량용 청정기가 44만원이야 너무 비싸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비싼데 청정 능력이 없으면 당연히 얘는 완전 조리돌림 당해야 되는 제품이에요. 근데 그런 조리돌림 안 당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그 기사를 보면서 되게 느꼈던 거는 차량용 공기청정기가 필요가 없다라는 머린 말을 꼭지로 딱 적어놓고 결과를 내려고 하니까 앰모스피어 드라이브 제품을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넣으면 성능이 나오니까. 그러면 얘만 성능이 좋으면 결국은 그 기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를 광고해 주는 거잖아요. 얘를 광고해 줄 수 없지, 신문기사가. 그렇지 않나요? 얘를 왜 광고를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빠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이유는 보셨죠? 측정치. 이 측정치 때문에 저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과연 차량용 공기청정기가 필요가 없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다시 하나 보실래요? 그러면 제가 외부 순환으로 바꿀게요. 내부 순환 했던 거를 외부 순환으로 바꾸고요. 공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볼게요. 바깥 공기가 이제 이러면 들어오죠, 차 안으로. 자, 그래서 제가 하나 더 해보고 싶은 게 요즘 타다 굉장히 핫하죠. 이 타다라는 회사에서 공기청정기를 쓰려고 했는데 공기청정기가 좋은 게 없어서 필터를 만들었다. 그래서 그 필터를 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단은 외기로 지금 했을 때 측정값이 얼마가 나오나 볼게요. 바깥에서 들어오는 공기죠. 지금 아까 여기가 우리가 4000대였는데 과연 바깥에서 어떤 공기가 들어오느냐. 이것도 필터를 한번 거쳐서 들어오기는 해요. 내일 루프트 필터를 써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보이세요? 6만이에요. 6만. 2.5는 509. 509면 미친 거예요. 지금 바깥에 마스크 쓰고 다니셔야 돼요. 뭐 안 쓰고 다니셔도 상관은 없지만 미세먼지가 없는 게 아니고요. 6만이 들어와. 지금 안에 공기가 당연히 아무리 청정기가 있다고 해도 올라가겠죠. 바깥 공기가 들어왔는데 지금 보이세요? 2.5 계속 올라가죠. 자, 225. 효과가 없는 청정기들만 자꾸 가져다 놓고 실험을 하면서 왜 청정기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 기사도 있어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허위 과장 광고한 회사들 과징금 먹였거든요. 그것도 근데 너무 웃긴 게 이 앰모스피어 구형 제품도 과징금을 먹었어요. 과징금을 먹은 이유가 웃기더라고요. 과징금 먹은 이유가 뭐였냐면 99.99% 걸러주는 것은 맞지만 요거를 실사용 환경에서 사용을 했을 때 소비자들이 오인할 염려가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실사용 환경에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라는 글을 쓰면 걸리지 않는데요. 이 뭔 개소리야! 근데 그 말 안 썼다고 걸린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그 제품은 구형 앰모스피어고 바뀐 제품, 저희가 리뷰했던 제품은 앰모스피어 스카이 신형 제품이에요. 신형 제품은 이제 더해요. 0.009 마이크로미터를 구형이 걸러줬는데 신형은 0.0024 마이크로미터를 걸러준다고 했어요. 더 심하게 광고를 했죠. 근데 그 광고가 안 걸린 이유가 뭐냐? 실사용 환경에서 측정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를 이번에는 넣었어요. 넣으면 어떻게 돼요? 광고 안 걸려요. 이게 너무 우스운 얘기라는 거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크게 동요를 안 했던 이유가 저는 광고를 보고 샀던 게 아니라 얘를 보고 샀거든요. 얘를 측정값을 보고 샀기 때문에 이 측정값은 뭐냐면요,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실사용 환경에서 얘가 얼만큼의 효과를 내는지를 측정해보고 산 거였거든요. 차량용 청정기도 똑같아요. 당연히 광고만 보면 0.3 마이크로미터 99.95% 걸러주고 다 광고해요. 근데 눈으로 안 보인다는 거죠. 그게. 그럼 밑에다가 실사용 환경에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라고만 하면 그 광고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 광고를 저는 믿지 않아요. 저는 기계를 믿어요. 자, 그래서 현재 이 조건이 바로 실사용 조건이고 늘 이렇게 운전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 지금 내부 순환으로 돌렸고요. 또 몇 분이 지났죠. 측정값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6만에 2.5가 200이 넘었었거든요. 보이세요? 2.5 43, 0.3은 14,100. 뭐야, 2.5가 43이나 되잖아. 43은 안 좋은 나쁨이잖아. 그쵸? 이 정도까지도 못 와요, 다른 청정기들. 단언컨대 제가 앰모스피어 스카이 그리고 앰모스피어 드라이브를 사용하는 이유는 제품의 스펙을 떠나서 그냥 요거 때문에 씁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제가 측정한 차량용 청정기 필터가 선배한테 근 한 6개월 7개월 동안 빌려줬다가 와서 아직 이 필터를 교환하지 않았어요. 필터를 교환하지 않은 제품의 성능이 이 정도고요. 안 그래도 이따가 필터 교체하려고 필터도 사놨습니다. 필터 교체하는 것도 이따가 제가 찍을 거고요. 이 다음번에 테스트할 게 뭐냐면 저 루프트, 아까 말씀드린 그 루프트 필터 제가 또 구매를 했죠.
이 필터를 만든 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청정기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필터를 만들었다. 그럼 이 필터의 성능이 저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떤 청정기들을 사용을 해서 했길래 청정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걸 만들어서 파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루프트 필터고요. 0.3 마이크로미터까지 걸러준다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효과가 나오냐면 내부순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외기를 했을 때 걸러진 공기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얘가 성능이 정말로 있다면. 뭐 여러가지 영상들을 제가 많이 봤는데 사실 그 영상들이 그렇게 유용하지 않았어요. 외기를 해야 된다, 내기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영상도 있었고요. 여러가지 영상이 있었는데 저는 이 숫자로만 이야기를 하고 숫자 맹신주의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와, 앰모스피어 드라이브가 좋아, 그거 써야겠어, 어떻게 쓰지?를 원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정보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미디어를 사실 다 믿지 않거든요. 믿을 이유도 없고 이 광고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게 너무 많아서 이걸 어떻게 확인을 해보느냐, 확인을 할까.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 적어도 제 주변 사람들은 허튼 데가 뭐 헤비듀티란 이야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값싼 거를 여러 개 계속 사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물건 하나 사서 쓰는 게 더 낫다. 이 앰모스피어 드라이브 그리고 앰모스피어 스카이 제품이 그런 종류예요. 가격은 비싸 보여요. 차량용 청정기가 44만원, 가정용 청정기가 159만원? 비싸 보여요. 근데 비싼 값을 하는 게 참 신기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 제품들을 사용을 하고 리뷰들을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영상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오늘은 못 찍을 것 같고 아마 광주 갔다가 올라오는 길에 찍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따가 청정기 필터 가는 거 영상으로 찍어서 편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도착을 했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찍을게요. 여기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얘가 지금 쓰고 필터를 안 갈고 그대로 했는데도 다시 한번 재볼까요? 저는 여기 재는 게 왜 이렇게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또 보실래요? 청정기 코 앞에 갖다 댄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제 코 위치가 이 정도예요. 보이세요? 여기서 해볼까요? 운전석? 네. 청정이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청정기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좋은 제품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이게 필터가 안 갈아진 제품이 이 정도고요. 코에서 나오게 해볼게요. 여기서 나오는 바람이 그럼 얼마냐. 뭐 2.5는 0 그러고 요거 뜯어볼게요. 필터 크기, 필터가 이렇게 생겼고요. 네, 이게 꽤 오래 썼어요. 그래서 똑같이 이게 앞에 프리필터랑 헤파 필터가 붙어 있는 제품이고, 네, 썼던 거, 안 썼던 거, 그쵸? 그래서 되게 간단해요. 간단하게 요거를 그냥 끼워주시고 이렇게 맞춰주시면 끝. 끼우면 되고요. 이거 뭐 새거일 때도 한번 측정해볼까요? 새걸로 바꾸고 나서 측정. 근데 이게 진짜 일반 청정기도 256 안 나와요. 그게 너무 놀라워요. 사실 저는 일반 청정기가 아니라 차량용 청정기인데 2.5 완벽하게 거르고요, 0.3도 256밖에 안 나왔다는 거는 완벽하게 거르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이 수치를 보고도 차량용 청정기 사용할 필요가 없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의문이고요. 운전석에서 측정.
이게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문 열면 확 달라져요. 보실래요? 문 잘 열었거든요. 바깥 공기 보실래요? 오늘 바깥 공기가 어떨까? (32,000) 평소보다 나쁜 정도는 아니에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좋지도 않아요. 차 안이 훨씬 좋죠.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수치로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 모르겠고요. 어떤 청정기를 고르실지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청정기 효과 없다 라는 기사들, 차량용 청정기 효과 없다, 뭐 가정용 청정기 효과 없다, 그 제품이 효과 없는 거고요. 효과 있는 제품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시는 방법을 알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가로 그 루프트 필터 0.3 마이크로미터까지 걸러준다고 하거든요. 가격은 이게 5만원대고 뭐 이것도 비싸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 비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하죠. 이건 아까 그 흡기 요거 외부냐 내부냐 이걸로 바꾸는데, 내부로 해서 순환을 계속 시키면 깨끗해져요, 내부 공기가. 근데 이제 외부로 하자마자 급격하게 바깥 나쁜 공기들이 들어오면서 실내 공기도 오염이 되는데, 바깥 공기를 순환을 한번 해줘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이산화탄소 농도 관련돼서 그거는 청정기가 해줄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그거는 무조건 환기예요. 대신에 환기를 시켜준 다음에 얼마나 빨리 다시 환기된 공기에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들을 걸러내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고, 실제로 환기를 시켰는데 청정기가 성능이 좋지 않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환기 자체가 좋은 게 아니겠죠. 그래서 선택은 늘 소비자가 해야 되는데, 이 소비자의 선택이 광고 때문에, 허위, 과장 광고 때문에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게 참 안타깝고요.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건 이 수치, 숫자뿐입니다. 이 필터 바꾸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